안녕하십니까? 와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쟁이 났다. 그럼 언제 사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상위 1% 투자자들의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패닉이 아닌 명확한 전략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진정한 투자자의 매수법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시장이 패닉에 빠질 때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전쟁이나 금리 인상, 테러와 같은 거시 경제 뉴스가 터지면 어제까지 칭송받던 우량주조차도 하루아침에 10%씩 곤두박질 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시장은 이성을 잃고 오직 공포만이 지배하는 듯 보이죠. 이럴 때 투자자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공포에 휩쓸려 패닉셀링을 하고 손실을 확정하며 시장을 이탈합니다. 하지만 상위 1%의 투자자들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기회를 포착하여 체계적으로 매수에 나섭니다. 역사는 위기 후 시장이 반드시 회복한다는 것을 증명해왔습니다. 1990년 걸프전 당시 S&P 500 지수는 약 20% 하락했지만 전쟁 종료 후 6개월 내에 정고점을 회복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나스닥은 단기 급락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주들이 수십 배 성장을 이어갔죠. 가장 최근인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시점에도 글로벌 증시가 동반 하락했지만 우량 기업들은 1년 내에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이 모든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인사이트는 명확합니다. 역사상 모든 주요 위기 이후 주식시장은 결국 정고점을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인내와 전략의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원칙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기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전쟁 뉴스가 흘러도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커피를 마시며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독합니다.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은 본질적으로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대중의 심리적 폭락은 곧 박앤세일의 시작과 같습니다. 군중의 공포가 만들어낸 가격 하락은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괴리된 할인 기회이며 바로 이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여러분의 수익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최저점을 예측하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려다가는 손이 베인다는 말을 하죠. 어디가 바닥인지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도, 기관도, 심지어 워런 버핏조차도 정확한 바닥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단 하나, 바로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 전략은 위기 상황에서의 투자를 위한 수학적으로 완벽한 유일한 정답입니다. 자금을 3회에서 5회 정도로 나누어 그물망처럼 던지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 매수 후 주가가 10%더 하락하면 두 번째 매수를, 20% 하락하면 세 번째 매수를 하는 식이죠. 이 전략을 통해 평균 매수 단가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시장이 반등할 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구간이 정확한 바닥이 되든 여러분의 평균 매수 단가는 자동으로 최적화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불확실성을 수학적으로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잘못된 접근은 전체 자금을 한 번에 투입하며 이게 바닥이야 라고 확신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바닥이 더 낮을 경우 손실이 확대되고 추가 매수할 자금마저 소진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올바른 접근은 자금을 4회에서 5회로 분할하여 단계적으로 매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바닥이 어디든 평균 단가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며 심리적 안정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위기 강도에 따라 3회에서 5회로 나누어 진입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전략이며 고점 대비 10% 하락 시 첫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을 1차 매수 기준선으로 삼아 분할의 출발점이자 심리적 안전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회 분할 매수 시에는 단순 일괄 매수 대비 평균 취득 단가를 30% 이상 유의미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전쟁 테마주 추격 매수는 자살행위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보고 매수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주식은 이미 기관과 세력이 이익을 실현하고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의 꼭대기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뉴스는 언제나 시장 흐름을 후행하는 지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테마주의 수명은 뉴스 사이클과 같아서 뉴스가 식으면 테마주 역시 함께 꺼집니다. 단기 급등 후 급락하는 패턴이 반복되며 뒤늦게 진입한 개인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정답은 반대에 있습니다. 위기 때는 테마주를 쫓는 것이 아니라 평소 비싸서 사지 못했던 1등 우량주를 저가에 매수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공포가 만들어낸 할인가의 핵심 자산을 담는 것이 진정한 전략입니다. 그럼 위기 때 무엇을 사야 할까요? 전쟁 테마주와 1등 우량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쟁 테마주의 진입 시점은 이미 급등 후 고점인 경우가 많으며 실질수에는 이미 기관이나 세력이 선점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뉴스가 소멸되면 급락할 위험이 있으며 방산주나 원자재를 추격 매수하는 행동은 폭탄을 떠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1등 우량주는 공포로 인해 저점 매수가 가능하며 장기적인 기업 펀더멘털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위기 후 정고점 회복 가능성이 높으므로 애플, 구글, 삼성전자와 같은 우량주를 분할 매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복리 수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위기는 10년에 한두 번 오는 부의 추월차선과 같습니다. 뉴스를 끄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바라보십시오. 시장이 공포에 질려 좋은 기업을 헐값에 던질 때 우리는 기계적으로 나누어 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 지정학적 위기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훼손하지 않으며 심리적 폭락은 박앤세일 기회입니다. 두 번째 원칙, 최저점 예측을 포기하고 3회에서 5회 분할 매수로 리스크를 수학적으로 분산하십시오. 세 번째 원칙, 테마주를 쫓지 말고 평소 비싸서 못 샀던 1등 우량주를 위기의 할인가에 담으십시오. 최종 행동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흐름이 허락하는 한 다음 위기가 왔을 때 이 세 가지 원칙을 감정이 아닌 시스템에 따라 기계적으로 실행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불려나가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